안녕하세요. 그해 우리는 성경 공부 첫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는 정말 되게 잘 알려지고 인기가 많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넘어가는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다양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깊고 다양해요. 그래서 얼만큼의 이게 작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사람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흑역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수염이 길고 뭔가 그윽한 눈빛을 가진 뭔가 이렇게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젊었던 때가 있고 좀 서툴고 아쉬웠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예전 이름이 있었어요. 바로 아브람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덜 성숙했을 때, 아직 좀 미숙했을 때의 이름이 바로 아브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람 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 주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아브라함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묻히고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흑역사 이야기죠. 이불킥할 만한 이야기. 오늘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75살의 길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하게 되었어요. 프런티어죠. 개척자. 지금도 집이 중요하고 땅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더했어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했었는데 그때는 땅이 있고 없고가 아주 중요했죠. 그래서 가족이 오래전부터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 그렇게 대대로 모여 살던 그런 땅들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모든 자기 가족 대대로의 재산, 생계 수단, 편안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였죠.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상당히 가진 것이 많은 족장급의 사람이었는데 포기하고 새롭게 길을 나서게 된 거예요. 부인, 조카, 그리고 자신의 종들, 재산을 좀 가지고서 길을 떠났어요. 그래도 꽤 큰 무리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쭉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세겜이라는 땅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이제 진을 치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점점 계속해서 아랫지방으로 내려갔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낯선 땅 가나안에 와서 딱 있을 곳을 찾는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지역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에요. 겨울과 봄에만 몇 달 딱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는 한 해를 그냥 버텨야 되는 원래 좀 물이 없는 지역인데 하필이면 그때 또 비가 아주 안 오던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축과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해야 됐던 이 아브람은 당장의 가뭄을 피해서 어디론가 그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바로 찾은 곳이 애굽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 땅이죠. 그런데 가던 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옆에 있는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애굽 사람들이 딱 사라를 보면은 분명히 아브람을 죽이고서 사라를 뺏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말했어요. 나를 지금부터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그렇게 말하고서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이 사라를 보고서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그냥 오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술렁이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애굽 왕 바로의 신하가 알고서 찾아오게 되기까지 했어요. 왕의 군사들이랑 신하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너 부인이냐? 아니요. 제 동생인데요. 아, 그래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바로가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라가 이제 자기의 가족이 될 거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막 많은 재산을 주고 그랬어요. 이 사라를 그냥 갑자기 바로의 아내로 뺏기게 생긴 거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남편이 아니라 오빠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이 막 꼬여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생기게 하셨어요. 바로는 황당했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어요. 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내가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너 너의 부인 데리고 꺼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무사히 여행을 계속하게 됐어요. 그냥 내 아내입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좀 멋있었을 텐데 두려움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꼬였던 거죠. 이 일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흑역사로 길이길이 남게 됐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근데 가나안 길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도착을 했고 점점 아래로 내려갔다. 가는 길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다. 애굽 땅에서 흑역사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